네, 뭐 반갑습니다. 저희 도훈님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유튜브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잡담 방송 지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사실 뭐 저희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OBS 가지고 한참 삽질하다가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건데 뭐 오늘 방송은 뭐 이제 저 박동아랑 그다음에 저희 10분 코리아 운영진 활동 함께 해주고 계시는 두우님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우님 뭐 자기소개 짧게 그냥 몇 문장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 네, 저는 한창 인베디드 하다가 C++ 계속 썼던 개발자였고 지금 변절자 변절자로 이제 파이썬, 배시 이런 것만 지금 죽어라 쓰고 있는 김두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개발자는 왜 개발자 되지 말라고 조언하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킹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입문자한테 설명할 때 뭔가 어렵다, 그래도 언젠가 할지도 모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뭐 이것저것 저희가 나중에 술 먹는 방송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술 먹는 방송 하면 안 돼요. 저희 큰일 나요 지금. 네, 그다음에 뭐 무난 특집 이런 거. 아쉽다. 특집 아니면 뭐 개발자의 재테크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보기는 할 건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개발자는 왜 개발자가 되지 말라고 조언하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부제목을 도망차라고 지금 적어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주제로 지난주에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녹화를 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소리가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쵸. 네. 네. 참 재밌는 방송이었는데 아쉽네요. 네. 이번에도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재밌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네, 개발자는 왜 개발자 되지 말라고 조언하는가? 요 타이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뭐 코딩 교육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발자 연봉 가지고 뭐 광고하는 걸 사실 좀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뭐 페이스북 타임라인 같은 데도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트위터 같은 데서도 광고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제가 트위터 앱을 쓰는데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아마 쿠팡이었죠? 쿠팡부터 시작했는지 배민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기억이 좀 긴가민가 하지만 배민이요, 배민. 배민이었나요? 네네네. 저희 개발자 연봉을 이제 뻥튀기 해주시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니까 받고는 있는데 이제 연봉을 이제 막 올리고 이제 신입 연봉으로 막 6천 이상을 주겠다, 6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 뭐 이제 또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몇 년 됐죠. 이것도 근데 이런 것 때문인지 다들 개발자로 직군을 좀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아마 이 주제를 좀 다뤄서 근데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또 그런 어떤 금액만 보고 개발자 직군을 바꾸기에는 잠깐 좀 홀드하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회사 분들이 뭐 BA 그러니까 BM 그러니까 BD 하시는 분, 뭐 CS 이쪽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CS라고 하시면 커스터머 서비스? 네, 커스터머 서비스. 네. 본인의 형님이 뭐 지금 뭐 국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냐 저한테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 주변에서 좀 이제 그런 광고들 보고 정말 진짜 이럴 수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는 맞고 80% 틀린 얘기.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좀 이런 광고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되게 혹해서 뭐 그런 제 생각에 그냥 잘못된 판단이고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사실 몸값 뻥튀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지 전 이런 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떤 페이스북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연 개발자 몸값 뻥튀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시장에 어떤 지금 시장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약간 이런 좀 심도 있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사담처럼 약간 진행하시는 분들도 가끔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거는 사실 20% 제가 20%가 왜 맞는지 그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대기업입니다. 그거는 대기업이고요. 사실 대기업이 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트도 많이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예전에 뭐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막 사람을 다 긁어 가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완전 뭐 이 회사들이 거의 진공 청소기였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스타트업들이나 좀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나 이제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볼 수 있고요. 사실 어, 그건 이제 그쪽 얘기고 대다수의 평범한 회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회사에 돈이 없잖아요. 그죠? 나는 개발자를 만약에 쓰고 싶으면은 쓰고 싶은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뭐 한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3천만 원 줘야 그 바라는 그런 걸 바라는 약간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이제 그 페이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S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뭐 국비교육과정 들어간다 뭐 이런 어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SI 업체들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런 데 들어가면은 뭐랄까 내가 일하는 노동 시간 대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직업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님도 뭐, 뭐 회사에서는 좀 열일을 하시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 지난 작년에는 조금 이제 하드한 타임이 좀 있긴 했었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이 고용 시장 네. 얘기를 이제 아주 막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저희가 보는 것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네, 이 개발자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게 사실 좋은 아, 저희가 그렇죠. 왜 이런 활자는 문장을 여기다 써놨는지 나중에 부연 설명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는 시야라든가 제가 뭐 보는 접하는 광고 뭐 링크드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개발자 시장이 마이너스다라는 게 좀 되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해서 사람을 원하게 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들이 뭐 새로운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회사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 뭐 챌린지한 것들을 한다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네. 그런 개발자 공급이 지금 빨리빨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봉을 이제 더 높게 불러서 큰 기업들이 이제 높게 불러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 과정에서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은 신입 연봉을 6천이라고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떤 회사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신입 연봉으로 이제 높은 액수를 그렇게 부른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잘못된 정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그 거기서 말하는 신입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중고 신입이라는 네, 그 수고신입. 느낌이 네. 강하거든요. 개발자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뭐 개발 경력은 3년인데 10년 동안 안드로이드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 본 사람 약간 이런 걸 구한다는 약간 오, 잡 디스크립션 보면 되게 이상한데 이거 맞니?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이 되게 분들이 이제 뭐 높은 연봉을 받고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입 연봉이라고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까 국비교육 얘기로 나왔잖아요. 사실 국비지원 교육이라는 게 저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개발자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 개발자 시장에 진입을 할 거고 이제 개발을 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취미로라도 직군이 꼭 옮기는 게 아니라도 아니면 뭔가 만들어진다는 게 재밌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국비지원 교육이라던가 뭐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 무크 아니면은 인프런 같은 이제 인강 네. 같은 것들이 요즘은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고 양질로도 퀄리티도 되게 높아졌고 저도 그런 걸 참고하면서 새로운 기술 스택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서 국비지원 교육 같은 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렇게 국비지원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나 개발에 관심이 생겼어가 아니라 돈을 많이 받고 싶어 인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쵸. 요즘에 네. 광고 조금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좀 그냥 압축하면은 괜찮습니다. 예. 광고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말 완전히 퓨어한 신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런 광고를 보고 국비 지원 교육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분들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보인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제 의견은. 네. 저도 딱히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잠깐 국비교육과정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긴 하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비교육과정을 굳이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취업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더 업체들하고의 그 연계가 조금 쉬운 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뭐 중고 신입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막 5천 6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절대 네버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런 환상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 그런 이제 기업들이 조장을 한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결국에는. 네. 기업과 거기서 그런 광고, 그다음에 그런 플로우가 재생산되면서 이제 그렇죠. 약간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는 왜냐면은 그 기업들도 계속 사람이 필요한데 연봉을 계속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사람을 더 이제 좋은 개발자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봉을 그 확 올리면은 그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남지만 그 바깥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은 싼 편이에요. 예, 돈이 굉장히 싸서 그러니까 그렇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그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나 아니면 아주 성공한 쉽게 말하면 이 카드를 그냥 긁어버리면 되는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쵸 있다. 그쵸 그쵸 예. 그냥 캐시 그냥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 기업들은 뭐 계산기 두들 필요도 없이 예. 그게 오히려 더 싼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무크 같은 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퀄리티 있는 쪽을 더 선택하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무크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네, 좀 더 보시고 아니면 요즘에 뭐 패스트 캠퍼스 굉장히 좋은 것들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좀 거기서 너무 인프런 뭐 그런 데서 좀 컨텐츠 좋지 못한 양질이 아닌 컨텐츠들을 좀 양산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특정 기업 언급을 막 하고 이런 게 그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 잠깐만 끊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냥 인강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약간의 강의 한 10회? 10회에다 뭐 돈 얼마를 내고 이런 스타일의 강의 말하는 거고 이제 특히 어떤 회사를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저거. 네. 잘 골라서 네. 그것도 아주 잘 골라서 네. 여러분 강의 보시고 후기 꼭 쓰시고요. 네, 뭐. 예, 그리고 사실 이 업계가 좀
특징이 있다면은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실력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때 열심히 한번 이제 해보시길 바라고, 비전공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비전공자분들도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열려 있는 약간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젊은 분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구현에 대한 스킬을 갖다가 굉장히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학생분들 고등학 고등학생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저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42 서울,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BOB,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지금 멘토이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있는 과정들 자체를 많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해보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창업에 관심 있다. 그럼 뭐 마이스터 과정 같은 것도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물론 뭐 거기 나오면 약간 좀 엘리트 코스 같은 느낌도 약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생각이 있다 그런 쪽에 오히려 그 요즘에는 IT로 사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고 편해졌잖아요. 그렇기 훨씬 더 때문에 빠르기도 하고. 그쵸. 매우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성공만, 물론 뭐 성공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거의 1%도 안 되는 약간 인원들이 성공하긴 하지만은 그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상이 굉장히 좀 성취라고 하시죠. 뭔가 이제 도전하시는 그쵸. 거니까. 네.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한 번에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은 현실은 노노노노노. 제가 사업을 세번 말아 먹어봤기 때문에. 네. 사업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역시 뭐 본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운적인 것라던가 실효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실력 둘다 따라줘야 됩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 사업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약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번 다음 저희 주제 정도로 한번 넘겨서 네. 해보는 게 개발자의 어떨까. 창업 같은 것도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개발자 창업 주제 이런 것들 굉장히 개발자가 뭐 창업이 아니라 창업을 창업.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창, 어, 창업자와 함께 회사 설립 이런 이야기로 한번 해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뭐 이제 국비지원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 골고루 좀 보시면서 찾아보 여러 가지로 좀 발품을 좀 팔아보시라는 얘기를 지금 짧게 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얘기가 개발자는 양성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현업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개발자라는 게 그냥 사실 다 그냥 개개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뭔가 개발자를 양성한다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일정한 수준의 저희가 마치 약간 학교? 사관학교? 이런 거를 어떤 교육 과정을 마치면은 바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네. 근데 네. 개발자는 양성할 수 있는 건가? 왜 이런 생각이 좀 퍼지게 됐을까? 왜냐고 그냥 물어보면은 사실 저는 일단 양성이란 단어는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 옛날 그 김대중 정부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뭐 프로그래머 무슨 10만 대군 뭐 해커 10만 명 양성 뭐 이런 그런 뭐 이야기 같은 드립이 약간 있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한번 돼보시면 굉장히 이게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가라는 약간 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특히나 이제 뭐 비즈니스 쪽을 이제 뭐 어떤 앱들이나 혹은 어떤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저 플로우 혹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못하면은 약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성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과정을 딱 그냥 집중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매뉴팩처라고 해야 되나, 네. 생산의 관점인 거고, 개발자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들 자체가 생산하고는 약간, 물론 저희가 생산을 하긴 하지만은 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좀 생산이라는 단어보다도 끊임없이 진짜 공부해야 돼요. 저희가 공부도 하면서, 저희가 코딩도 하면서, 그리고 뭔가 또 또 굉장히 좀 저희 네, 그 박치기라고 하죠. 삽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막 그냥 무슨 뭐 굉장히 노가다도 좀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군대 가면 뭐 공부리 뭐 작업 불려가지고 뭐 공부리 친다 막 이러는데 맨날 작업 나가요. 군대 나가면 맨날 작업 나가는데, 사실 저희도 맨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개발자는 스스로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양성이라고 하는 그냥 생산 주체가 뭐 누구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장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개발자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게 되게 식물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개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막 이런 좋은 얘기 저희가 했지만은 사실 척박하거든요. 그렇죠. 매우 촉박하죠. 네, 예. 여기서 말하는 척박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료가 뭐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면은 뭐 자료가 있으면 일단 다행인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디버깅이라는 게 사실 다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노하우라던가 이런 걸 다 본인이 하나씩 쌓아나가고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해왔다,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다 이런 데서부터 이제 누적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누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사실. 네, 없어요. 그런 뭐 방법. 이제 뭐 다행히 뭐 제가 가령 저는 이제 윈도우 쪽을 좋아하니까 뭐 윈도우 디버깅 같은 이런 것들은 책이 두꺼운 책 막 한 2000페이지쯤 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라 하면은 아 좀 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고 또 개발자들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분야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쵸. 엄청 네, 빨라지죠. 분야도 빠르고 또 이제 아까 그 두분님께 말씀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게 개발 스킬만 어떻게 좀 학원이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다고 해서 바로 개발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노인 거죠.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팀으로 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팀도 그것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런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팀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주제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는데,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저희가 어떤 특정 파트의 비즈니스 로직들을 저희가 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그 ETF 시스템을 지금 이제 리드하는 네, 개발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고객들이 어떻게 돈을 넣고, 그러니까 돈을 뭐 블록체인 기반의 그 코인들한테 어떻게 돈을 넣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뭐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없으면 좀 힘들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도 개발하면서 그 계속 캐치를 해야 되고, 그 캐치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어떤 피처들이 또 이제 뉴 피처들이 나오면은 그 뉴 피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이제 또 그 리서칭을 하고, 그 리서칭을 하는데
또 이제 코딩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회사의 그 코드들은 전부 다 이제 특정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코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을 잘 이해해야지 거기에 맞는 코드도 잘 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개발자 포지션 따라서 변화 속도나 TO가 천차만별이다 이 얘기는 인원이 좀 더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예, 하고, 나중에 한번 다뤄보시죠.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놓고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리서치도 하면서 코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돈 얘기도 하고 팀원과의 어떤 그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발자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아,